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였다. 영숙은 동네 경로당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며 걸어오는데 오랜 절친 정자가 팔짱을 끼고 다가왔다. 영숙아, 요즘 심심하지? 근데 너 비트코인 들어봤어? 순간 영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거 젊은 애들이 하는 거 아냐? 뉴스에서 본 적은 있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랑 무슨 상관이야. 정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지갑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수익률이 번쩍였다. 봐, 내가 지난달에 1천만 원 넣었는데 벌써 300만 원이 불었어. 은행이랑은 비교도 안 되지. 영숙은 눈이 커졌다. 아니, 세상에 한 달 만에 300만 원이나? 그렇다니까. 요즘 세상은 돈이 돈을 버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손해지. 정자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말투는 달콤했다. 늘 함께 놀러 다니고 밥도 나누어 먹던 절친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니 영숙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날 저녁 영숙은 집에 돌아와 남편 만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정자 말인데 요즘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 우리도 조금 해보면 어떨까? 만수는 신문을 접으며 코웃음을 쳤다. 허허, 그거 다 사기야. TV에서도 맨날 말하잖아. 늙은이들이 혹해서 당한다고. 괜히 정자 말만 믿지 마. 하지만 영숙은 망설였다. 평생 아끼고 모은 노후 자금이지만 은행 이자는 턱없이 적었고 생활비는 갈수록 빠듯했다. 더군다나 요즘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눈치가 보였다. 그래도 정자가 거짓말할 리가 있나? 우리 친구 사이가 몇십 년인데. 영숙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뒤 정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영숙아, 지금이 기회야. 다음 주에 큰 상승장이 온다는데 이번에 못 들어가면 후회할걸? 내가 아는 브로커가 있는데 안전하게 관리해준대. 내가 직접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한편으론 두려웠다. 나 같은 늙은이가 해도 되겠어? 그럼 오히려 늙은 사람들이 해야지. 젊은 애들은 쓰고 놀지만 우리는 불려서 지켜야 하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그냥 돈만 맡기면 돼. 정자의 말은 달콤한 꿀처럼 들려왔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정자의 웃음과 휴대폰 화면 속 그래프가 어른거렸다. 정말 저렇게 돈이 불어날까? 혹시나 성공하면 우리도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선물도 해주고. 꿈 같은 상상이 이어지자 어느새 마음은 기울어 있었다. 며칠 후 영숙은 결국 통장에 손을 댔다. 수십 년간 모아둔 노후 자금 중 일부를 정자에게 건넸다. 정자야, 이거 우리 평생 모은 돈이야. 잘 부탁할게. 정자는 환하게 웃으며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 영숙아. 나 믿지? 우리가 친구가 몇 년인데. 이번에 우리 인생 제2막 열자고. 그 순간 영숙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오랜 친구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든든할 것 같았다. 며칠 뒤 정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영숙아, 대박이야. 벌써 내 계좌가 5% 불었어. 이번 달 안에 최소 20%는 더 간다더라. 이참에 좀 더 넣어도 좋을 것 같아. 영숙은 눈앞이 환해졌다. 정말 꿈꾸던 노후가 오는 걸까?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달콤한 제안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걸어왔다. 영숙아, 대박이야. 내 투자금이 벌써 10%가 불었어. 이게 다 내가 아는 브로커 덕분이지. 그 사람은 절대 실패가 없어. 영숙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정말? 내 돈이 그렇게 금방 불어났다고. 그럼 내가 괜히 하자 했겠어? 이번에 더 넣으면 몇 배는 더 벌 수 있어. 우리 진짜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달콤한 꿀 같았다. 영숙은 그날 하루 종일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경로당에서 마주친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다. 나 요즘 비트코인 투자했어. 정자가 알려줬는데 벌써 수익이 나더라니까.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에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사기라던데 조심해.
그래도 정자가 했다니까 믿을만하지 않겠어? 영숙은 내심 뿌듯했다. 수십 년을 같이 한 절친의 권유였고 실제로 수익이 늘고 있다는 문자가 오니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며칠 뒤 정자는 직접 영숙의 집에 찾아왔다. 정갈하게 차려입고 손에 커다란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봐, 여기 내 계좌 현황이야.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숫자만큼은 분명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영숙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정말이네. 내 돈이 이렇게 늘다니. 정자는 능숙하게 화면을 넘기며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해외 뉴스 기사,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투자했다는 이야기까지. 이건 확실한 길이야. 괜히 은행에 묵혀둘 필요가 없어. 이번이 평생 한 번 올 기회야. 영숙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남편 만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돈 조금 더 넣으면 어떨까? 정자가 보여줬는데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 만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 아직도 그 말 믿어? 정자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알아? 나 같으면 못 믿어. 괜히 노후 자금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 영숙은 속이 상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해? 정자는 내 절친이야. 우리 평생을 같이 해온 친구라고. 남들도 다 사기라는데 정자가 나를 속일 리가 있겠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특히 돈 얘기 나오면 혈육도 갈라진다는데. 하지만 영숙은 남편의 말을 듣고도 마음을 굳혔다. 정자가 나를 배신할 리 없어. 며칠 후 영숙은 몰래 더 많은 돈을 정자에게 맡겼다. 정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영숙아, 잘했어. 이번에 진짜 크게 불어날 거야. 우리 친구끼리 잘 살아보자고. 영숙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영숙은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화장을 해봤다. 살짝 바른 분홍색 립스틱이 낯설었지만 거울 속 자신이 생기 있어 보였다. 나 아직 괜찮네. 돈만 있으면 여행도 다니고 새 옷도 사고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가고. 마치 젊음을 되찾은 듯 그녀의 마음은 들떠 있었다. 얼마 후 정자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영수가 수익률이 더 올랐어. 이번 달 말에 배당금처럼 현금으로 찾아 쓸 수도 있대. 우리 진짜 대박 났다. 영숙은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날 뻔했다. 정자야, 내 덕분에 우리 인생이 달라졌어. 진짜 평생 고마울 거야. 정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나 영숙은 알지 못했다. 그 놀라운 일이란 결코 자신이 바라는 꿈 같은 노후가 아니라 인생 최악의 악몽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그날도 영숙은 정자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오늘도 2% 올랐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곧 여행 가자. 휴대폰 화면에 찍힌 그래프는 마치 산을 오르는 듯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내고 있었다. 수익금이 늘어날수록 영숙의 마음은 더 들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며칠 전 경로당에서 다른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사촌 동생이 그거 하다가 다 날렸대. 사기꾼들이 앱도 똑같이 만들어서 보여준다더라. 그 순간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밤에 혼자 누우면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혹시 정자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평생 친구인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깊숙이 박혀버렸다. 며칠 뒤 영숙은 우연히 정자의 집에 들르게 되었다. 영숙아, 잘 왔다. 마침 차도 끓였어. 들어와, 들어와. 정자의 집은 늘 깔끔했지만 오늘따라 어딘가 어수선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여러 장의 종이와 신분증 사본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영숙이 앉으려는 순간 정자는 허둥지둥 서류들을 쓸어 담으며 말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투자 자료야. 그러나 영숙은 그때 들려온 정자의 낮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응, 이번에 또 걸려들었어. 금방 빼돌리면 돼.
정자는 전화를 받으며 옆방으로 들어갔지만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영숙의 손끝은 차갑게 식었다. 걸려들었다. 빼돌린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자가 돌아왔을 땐 이미 표정이 환하게 바뀌어 있었다. 미안. 아는 동생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요즘 다들 힘들잖아. 정자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정자야, 아까 통화 무슨 얘기였어? 누가 걸려들었다는 게 뭐야? 아이고, 그거? 그냥 사촌 동생이 주식하는데 남편 속여서 돈 끌어다 쓴 걸 걸렸대. 내가 대신 욕 좀 해줬지. 정자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영숙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정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번 투자자도 걸려들었어. 조만간 빼돌리자. 혹시 내가 그 투자자라는 건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다음 날 영숙은 몰래 정자의 태블릿 화면을 다시 떠올렸다. 그래프와 숫자가 분명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자신이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오직 정자가 보여주는 화면, 정자가 보내주는 문자뿐이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은 걸까? 남편 말이 맞았던 건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정자를 믿고 싶었다. 수십 년을 함께 울고 웃은 친구였다.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설마 정자가 날 속일 리가 있겠어. 아무래도 내가 괜히 예민한 거겠지. 스스로 합리화를 하며 영숙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며칠 뒤 정자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영숙아, 큰일 났어. 이번 주에 대형 호재가 터진대. 내 돈 지금 다 불어날 거야. 근데 말이야, 더 크게 가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조금만 더 넣어봐. 나도 이번에 집 담보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어. 정자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절실해 보였다. 영숙은 흔들렸다. 의심이 가시지 않았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뇌리를 파고들었다. 만약 이번에 안 하면 나만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영숙은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달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그건 사기야. 남편 말처럼 조심해야 해. 아니야, 정자는 날 속이지 않아. 평생 친구야. 게다가 이미 돈이 불어났잖아. 양쪽의 목소리가 뒤엉켜 머리가 터질 듯 복잡했다. 결국 영숙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의심이 곧 커다란 폭풍으로 변해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영숙은 며칠째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정자의 목소리 속 어딘가 낯선 불안감, 그리고 집안에서 들었던 수상쩍은 통화. 아무리 애써 부정하려 해도 그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다. 남편 만수는 외출한다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다듬고 나갔다. 평소라면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간다거나 교회 모임에 간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다. 옷차림이 지나치게 말끔했고 향수까지 뿌린 것이 아닌가. 당신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었어? 영숙이 물었지만 만수는 고개를 돌린 채 짧게 대답했다. 그냥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말투가 어딘가 딱딱했다. 영숙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마음이 계속 불편해 결국 남편을 뒤쫓아 나섰다. 거리를 두고 따라가자 만수는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 쪽으로 향했다. 영숙도 급히 뒤따라 택시에 올랐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택시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 앞에 멈췄다. 만수가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영숙의 눈은 커졌다. 그곳에는 정자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손을 잡았다. 정자는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만수는 그녀 앞에 앉으며 은근한 다정함을 드러냈다. 영숙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뭐야, 저게 왜 정자랑 같이 있어? 창밖에서 바라보는 영숙의 눈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도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평생 친구라 믿었던 정자 그리고 한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한자리에서 그렇게 친밀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라니. 영숙은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주변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도 그녀의 시선은 카페 창 너머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만수가 정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이제 슬슬 정리해야겠지. 영숙 눈치도 보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 돈도 다 빼돌려야 하고 내 이름으로 옮겨야 하잖아. 순간 영숙의 귀가 멍해졌다. 정리한다니? 돈을 옮긴다고? 몸이 후들거려 카페 문을 열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저 뒤돌아서 골목길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겁고 숨은 막혔다. 설마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이야? 정자가 권한 투자 수익금이라는 건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던 걸까? 그리고 남편까지 정자와 함께 한패였던 건가? 눈물이 앞을 가려 길이 흐릿하게 보였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영숙은 혼란스러웠다. 정자와 남편의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분명히 본 것은 사실이었다. 그날 밤 만수가 집으로 돌아왔다. 언제나처럼 태어난 얼굴이었다. 당신 뭐 했어? 응? 그냥 친구 만나고 왔다니까. 영숙은 차마 묻지 못했다. 정자와 함께 있었냐고 말하려다가 입술이 달싹거리다 멈췄다. 며칠 후 영숙은 확신을 얻기 위해 결심했다. 정자의 집에 몰래 가보기로 한 것이다. 평생 친구라며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었기에 정자는 의심하지 않을 터였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영숙은 숨이 막혔다. 거실 한쪽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사진 속에는 만수와 정자가 다정하게 웃으며 함께 여행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것도 여러 장이었다. 바닷가, 단풍숲, 놀이공원. 심지어 커플처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도 있었다. 영숙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동안 정자가 혼자 여행 다녀왔다고 자랑하던 것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그녀 옆에는 늘 만수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랍 속에서 발견한 봉투였다. 사랑하는 오빠 만수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 몰랐어. 영숙이 눈치만 안 채면 우리 앞으로도 쭉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번에 투자금까지 손에 넣으면 진짜 우리 인생 제2막이 열리겠지. 순간 영숙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정자가 권했던 비트코인 투자 보여주던 그래프와 자료들,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태도. 모두 두 사람이 꾸민 거대한 덫이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그리고 절친이 날 이렇게 짓밟는 거야? 그러나 이 절망의 끝에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다. 정자와 만수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영숙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음모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실체는 이제 막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늦가을의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 영자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순자를 찾아갔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얼굴을 보고 따져 묻기로 결심한 것이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순자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과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영자야 왔네.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졌어? 투자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니까. 순자의 태연한 목소리에 영자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이제는 그 웃음마저 가면처럼 느껴졌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자야, 나 사실 많이 불안해. 거래 내역도 제대로 본 적 없고 너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혹시 나 좀 보여줄 수 있어? 내 돈이니까. 순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아이고, 또 그 소리야? 영자야,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냐? 내가 널 속이기라도 했단 말이야? 걱정 말고 그냥 기다려. 이번에 크게 터질 거니까. 하지만 영자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순자야, 미경이한테 들었어. 내가 말하는 그 투자 회사 정식 등록도 안 돼 있다던데? 솔직히 말해줘.
이거 정말 안전한 거 맞아?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손끝이 커피잔을 움켜쥐며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순자는 낮게 중얼거렸다. 미경이가 그런 소리를 했어? 참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다니네. 괜히 헛소문 믿지 마. 영자야,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믿는 거야? 영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렇지. 나도 내가 친구라서 믿고 시작한 거야. 그런데 자꾸 숨기고 돌려 말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잖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 웃음소리와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듯 두 사람의 세계에는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자리했다. 순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영자야, 우린 30년을 넘게 친구였어. 내가 너한테 무슨 해를 끼치겠어?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나도 힘들어. 그러나 그 말은 영자의 귀에 전혀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 감춰진 애매한 태도가 더 큰 의심으로 다가왔다. 순자야, 솔직히 말해줘. 내 돈 아직 안전한 거지? 아니면 이미. 영자가 말을 잇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자 순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 좀 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불안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영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난 더 이상 못 믿겠다. 순자는 영자의 손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단호하게 뿌리쳤다. 순자야, 우리 우정 정말 소중했어. 하지만 돈 문제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날 속였다는 사실이 돈 잃는 것보다 더 괴롭다. 영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순간 순자의 표정에도 스치는 듯한 죄책감이 비쳤지만 곧 굳게 다물어진 입술로 사라졌다. 카페 문을 나서는 영자의 등 뒤로 순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따라왔다. 영자야,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친구의 애원으로 들리지 않았다. 영자에게는 배신자의 비명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액자 속 함께 웃던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날 서로를 가장 믿었던 친구.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은 조각난 유리처럼 아프게만 느껴졌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영자의 속삭임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제는 경찰의 도움을 청해야 할 때라는 것을. 그러나 영자는 알지 못했다. 그 순간에도 순자는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정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더 큰 배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영자는 경찰서를 나오는 순간까지도 믿기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이 보여준 자료는 그녀의 심장을 거세게 후려쳤다. 김순자 씨 정식 금융기관 등록은커녕 이미 비슷한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꽤 많고요. 다만 정식 고소가 아직 부족해 수사가 더딘 상황이죠.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오래된 친구가 평생을 함께 웃고 울던 사람이 사기 전과자라니. 영자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벽에 손을 짚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수사관은 조심스레 말끝을 낮췄다. 피해자 명단을 보시면 낯익은 이름이 있을 겁니다. 영자 씨 남편분도 포함돼 있어요. 네, 뭐라고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철수. 그가 왜? 남편은 항상 돈 문제에 조심스러웠고 무모한 투자 따위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피해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다니. 경찰은 영자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며 조용히 설명했다. 김철수 씨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순자 씨와 거래를 시작한 걸로 나옵니다. 게다가 단순히 피해자로만 보기 힘든 정황도 있네요. 무슨 뜻이에요? 순자 씨 계좌로부터 김철수 씨 개인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나 특별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흐름입니다.
그 순간 영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자 철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철수 씨 순자랑 무슨 사이야? 철수는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다. 리모컨을 쥔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순자가 투자 얘기하길래 나도 조금 넣어본 것뿐이야. 거짓말 마. 경찰에서 다 들었어. 내 계좌로 순자 돈이 들어온 것도 확인했다고. 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영자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번뜩였다. 너희 둘 그냥 투자 관계만은 아니지? 솔직히 말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철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영자야. 사실 순자랑 몇 달 전부터 만났다. 그냥 호기심이었어. 집안일에 지치고 내가 늘 바쁘니까 그때 순자가 다가왔지. 투자 얘기로 시작했는데 점점. 영자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손바닥이 부르르 떨리며 테이블 위 컵을 쥐었고 이내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평생 친구였던 사람한테 내 남편까지 빼앗아간 거야? 영자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철수는 변명하려 애썼다. 아니야, 그게 순자가 처음부터 다 꾸민 거야. 나도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빠져나오고 싶었으면 진작 얘기했어야지. 왜 숨겼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냐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남편의 불륜, 절친의 배신. 영자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영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다. 순자의 웃음, 철수의 거짓말, 경찰의 냉정한 목소리. 두 사람이 날 2번 죽였어. 돈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영자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눈빛이 차갑게 변해갔다. 그래, 이제 끝까지 가보자. 우정도 결혼도 다 끝났어. 남은 건 진실뿐이야.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며 마치 그녀의 분노와 슬픔을 대신 울부짖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자는 결심했다. 순자와 철수를 동시에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이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심판자가 되겠다고. 밤새 잠들지 못한 영자는 새벽녘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에서 일어났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배신의 칼날을 등에 꽂은 두 사람을 향해 이제 그녀가 칼날을 쥐어야 할 차례였다. 순자야 철수야, 너희가 날 무너뜨렸으니 나도 끝까지 간다. 영자는 경찰에게 받은 자료를 다시 펼쳐놓았다. 순자의 사기 전과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 철수와 오간 수상한 계좌 거래 내역.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중 영자의 시선을 멈추게 한 건 별도의 비밀 계좌였다. 순자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단순히 빼돌린 게 아니라 일부는 해외로 송금했고 일부는 김철수 명의의 비밀 계좌로 보냈다는 사실. 역시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 둘이 한패였구나. 영자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날 저녁 영자는 아무 일 없는 듯 철수에게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는 부엌에서 영자는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미안했어. 내가 괜히 의심했나 봐. 철수는 순간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그 일은 정리할 거야. 영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정리한다고? 이미 너무 늦었어. 밤이 깊자 철수가 샤워를 하는 사이 영자는 그의 휴대폰을 열었다. 이미 몇 번이고 시도해본 끝에 알아낸 비밀번호. 그 안에는 순자와의 은밀한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번 주에 돈 옮기자. 영자 모르게. 당분간 조심해야 해. 영자가 의심하는 눈치야. 걱정 마. 곧 다 끝나. 우리 둘이 멀리 가면 돼. 영자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다. 그래, 이제 증거는 충분해. 다음 날 영자는 경찰서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
순자의 또 다른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 만난 노인, 가게를 접게 된 아주머니, 심지어 아들의 학비를 잃고 눈물 짓는 아버지까지. 모두 순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돈을 맡겼다가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었다. 저도 당했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뻔뻔할 줄 몰랐죠.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입은 이들과 함께라면 순자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며칠 뒤 순자가 영자를 집 근처로 불러냈다. 영자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나 서운하네. 영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근데 순자야, 철수 얘기 들었어. 너랑 같이 해외로 간다던데? 순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가식적인 웃음을 지었다.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철수가 도와준 것뿐이야. 영자야, 우리가 친구인데 왜 자꾸 의심만 해? 영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를 속였어. 남편까지 빼앗고 내 돈까지 훔쳤지. 이제 끝이야, 순자. 순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날 선 경계심이 스며들었다. 너 뭘 꾸미는 거지?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백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켰다. 순자의 당황한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날 밤 영자는 순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피해자 모임에 전달했다. 그들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다시 힘을 모았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네요. 저 여자를 가만둘 수 없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순자도 철수도 내가 직접 끝장내겠어.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알리듯 집안 가득 음울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침대에 누운 철수를 몰래 바라보던 영자는 깊은 잠에 빠진 그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다짐했다. 사랑했던 남편도 평생 믿었던 친구도 이제 없어. 내 곁엔 오직 진실과 복수만 남았어. 눈빛은 이미 과거의 따뜻한 영자가 아니었다. 배신과 상처가 그녀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고 있었다. 이제 무너뜨리는 일만 남았다. 영자는 새벽부터 움직였다. 지난 몇 주간 준비해온 모든 증거와 계획을 실행할 날이었다. 순자와 철수의 모든 거짓과 배신을 끝내 폭로하고 동시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영자는 경찰에 확보한 녹음 파일과 계좌 내역,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정리해 제출했다.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경찰의 말에 영자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같은 시각 순자는 자신의 은밀한 거래와 투자 내역을 점검하며 계획이 탄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불안은 이미 영자의 눈빛과 피해자들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순자와 철수에게 경찰의 출석 요청이 도착했다. 무슨 일이지? 철수가 초조하게 물었다. 모르겠어.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투자 관련 자료 때문에 출석하라는데. 순자의 얼굴에 흠칫하는 표정이 스쳤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함정에 걸린 것을 깨달았다. 영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눈빛만 남았다. 조사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드러났다. 순자가 꾸민 가짜 투자 회사, 남편 철수와의 공모,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린 내역까지. 경찰은 철수와 순자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고 언론과 피해자 모임을 통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인터넷과 SNS에는 순자의 사기 행각과 철수의 불륜이 폭로되며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믿었던 친구에게 당하다니. 남편까지 공범이라니 너무 충격적이다. 댓글과 기사 속에서 영자는 그저 차분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영자의 복수는 단순히 폭로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순자의 모든 재산과 계좌를 확인해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이제 끝이야. 내가 준 고통만큼 돌려줄 거야. 피해자들은 울먹이며 영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영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속은 시원했지만 마음 한편은 씁쓸했다. 순자와 철수가 조사를 받던 날 영자는 마지막으로 둘을 마주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순자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철수 또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영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도 우정도 돈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걸 똑똑히 봤어.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도 보여줬지. 순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렸고 철수는 후회와 절망 속에서 자신들의 선택을 되새길 뿐이었다. 그날 밤 영자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빗방울에 반짝였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다시는 이런 배신을 믿지 않겠어. 속으로 다짐하며 영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미래를 생각했다. 비트코인과 투자, 사랑과 우정.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은 깨졌지만 대신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을 얻었다. 이제 영자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이상 배신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자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분노도 그리고 정의의 승리라는 달콤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영숙은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집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 카페에서의 마지막 만남, 경찰서에서의 긴장, 순자와 철수가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날들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구나. 집 안 거실에는 여전히 깨진 컵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사건이 터진 순간 손바닥에서 놓친 컵이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상징적으로 그녀의 삶을 흔들었었다. 하지만 이제 산산조각이 된 조각들처럼 깨어진 관계와 배신의 흔적도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다. 영숙은 홀로 시간을 보내며 지난 몇 달을 되짚어 보았다. 순자와의 우정, 철수와의 결혼, 투자라는 명목으로 속아 넘어간 돈,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과거의 자신은 단순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했다. 믿음과 우정이 깨질 수도 있구나. 하지만 그 속에서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용기는 스스로 길러야 해. 그녀는 손끝으로 커피잔을 잡으며 잔잔하게 웃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 아리긴 했지만 그 아픔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었다. 영숙은 피해자들과의 연결을 이어갔다. 순자와 철수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모아 피해금 반환과 상담을 도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긴장하고 두려워했지만 영숙의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다.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았어요. 영숙 씨가 없었다면 우린 그냥 속고 끝났을 거예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녀는 피해자들과 함께 모여 자그마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나누며 다시는 비슷한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지키는 조직이었다. 시간이 흘러 영숙의 하루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아침에는 가벼운 운동과 명상을 하고 낮에는 책을 읽거나 지역 모임에 참석했다. 저녁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가끔 그녀의 시선은 과거를 향했지만 이제 그것은 분노가 아닌 교훈으로 남았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 그녀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배신에 흔들리지 않았다. 순자와 철수의 기억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삶의 경계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마음을 느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나를 속일 틈을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분노는 지나가고 삶은 계속돼야 해. 영숙은 어느 날 작은 카페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 안전교육 모임을 기획했다. 투자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정보를 알고 판단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나누고 싶어요.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숙의 진솔한 경험담에 집중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자신의 상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과거의 배신도 남편과 친구의 몰락도 결국 내가 선택한 길로 연결되었구나. 그날 오후 카페 창밖으로 내리는 햇살이 영숙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췄다. 눈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마음속에는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영숙은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믿음과 사랑, 우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지키는 일. 상처를 통해 배워야 하고 그 배움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금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 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영숙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그녀의 삶은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비록 배신과 상처가 남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영숙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평화와 단단함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